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치아펠의 발표를 맡은 전다형입니다. 저희가 그 자신감 충만하게 발표 시간 어느 시간이나 상관없다고 해서 점심 이후 제일 졸리는 2시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부터 좀 나른해지는 게 좀 졸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 그 주제는 리얼타임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하였고 저희 조가 정한 모델의 약간 특징을 담아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밥. 이제 지금 저희가 발표 장수가 많아서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이제 진행 배경 지식이나 이제 스터디를 했는지 또는 이제 본론에서 이제 데이터 모델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제 종합평가 순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이제 앞서 그 프리시아에서도 이제 발표를 한번 했지만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야 기업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였고 그 이제 주어진 데이터는 아리랑 위성 사진으로 건물 1,600개 정도 그리고 도로 한 1,5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야에서 이제 제시하는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는 레벨 1에서 이제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 각각 도로와 이제 건물을 이제 추출하는 레벨 1 그리고 이제 레벨 2에서는 이 건물과 도로를 이제 동시에 추출하는 레벨 2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벨 3에서는 이제 그 이미지에서 건물의 면적이나 개수를 센다거나 또는 도로의 이제 길이를 잰다거나 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4 같은 경우는 이제 QGIS 같은 경우나 실제 구글 지도에 이제 KML 파일 같이 이제 연동해가지고 그 저희가 영역을 검출하는 이제 올리는 태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 레벨 1, 2까지는 이제 시야에서 제시하는 그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아이펠에서 배웠던 노드나 이제 각자 도메인 또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접목을 해보자고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레벨 3 같은 경우는 실시간 영상 처리를 같이 한번 시각화해보자 또는 이제 레벨 4에서 그 explainable AI를 한번 적용해보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고요. 중간 평가 때 약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심사위원으로 오신 최용 박사님께 컨펌을 받은 사실이라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 및 WBS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5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사전 스터디 이제 쭉 진행을 하였고 베이스 모델 구축, 데이터셋 분석, 그리고 이제 레벨 1, 2,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실시간 영상 처리나 explainable AI 쪽을 이제 이터레이션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파. 이제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저희 CV반이나 또는 이제 고인디퍼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셨던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조금은 이제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몇 장 준비해 봤습니다. 그 리얼타임을 저희가 계속 왜 얘기를 하냐면 앞서 발표했던 그 와이퍼 조하고 이제 위고 같은 조에서 보면은 이제 실시간 수행이 되어야만 이제 바로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어떠한 이제 태스크 수행한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실시간 자율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뭔가 딜레이가 있으면 이제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실시간성이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가 이제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이제 장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버 같은 기반에서는 굳이 실시간성이나 로우 파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 차라던가 드론에서 입장에서라면은 이제 최대한 이제 저전력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실시간이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딥러닝 모델 자체가 가벼워야 되고 이제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또 저전력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이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건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 해서 그 픽셀 단위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 저희가 CS231 강의나 기존에 저희가 노드를 쭉 해왔던 그 CNN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맵을 계속 이제 줄여나가면서 최종 원바이원이 아니라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따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장에서 전체 그 위치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리 커넥션 레이어를 삭제를 하고 그 최종 단에서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서 다시 업샘플링을 하면서 위치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계속 이제 계속 다음 장에 가면서 이제 이거는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자꾸 꼬이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과업 지시서에서는 일단 MN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전체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모든 유명한 이제 딥러닝 모델들을 이제 모아놓은 툴박스 개념이 이제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이제 백본 모델하고 이제 서포티드 맥소드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법에 관련된 논문들을 이제 사전 조사를 하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백본 모델이라 함은 일단 세그멘테이션을 추출하기 전에 피처를 이제 인풋으로 주기 위한 가장 이제 근본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추출된 이제 피처 맵을 가지고 이제 뭐 다양한 메소드 기법, 뭐 딥랩이라던가 뭐 PS넷이라던가 뭐 DDR이라던가 HR넷이라던가 이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영역을 이제 추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되게 많은 논문들이 있었는데, 일단 18년, 19년, 20년, 최근 3년 동안의 논문을 이제 선정했고, 이 중에 이제 인용수가 가장 많은 걸, 한 3가지 정도씩만 뽑아서 이제 사전 스터디를 수행을 했습니다. 모바일넷, 이제 백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바일넷하고, 이제 뭐 페스터 RCNN, 마스크 RCNN 정도 이렇게 스터디를 했고, 관련 이제, 이거는 수민님 블로그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스터디 했다는 정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모바일넷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본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도 같은 경우는 뭐 라벨에 대한 이제 서로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정확도 높게 세그멘테이션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논문도 있고, 저희가 딥랩 V3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 본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9년도 같은 경우 FPN이라는 뭐 페노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뭐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그 피처 맵을 뽑을 때 뭐 여러 가지 모듈을 사용하는 뭐 다넷이라던가 크로스 피처를 사용하고 있는 뭐 CC넷이라던가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는 뭐 포인트랜드, 뭐 CC넷 이런 되게 다양한 논문이 있는데, 뭐 일단은 저희 뭐 슬랙이나 이제 GitHub에도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경 지식이나 이제 스터디를 완료했고,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하고 뭐 모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물 1600개, 도로 1500개 정도가 있고, 이거는 이제 레벨 1 기준에 이제 각각 건물과 도로를 이제 추출했을 때 데이터 기준입니다. 저희가 제공받았던 데이터는 이제 왼쪽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되게 컬러풀하게 있는 데이터인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PNG 파일로 이제 건물만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 변환을 작업을 했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알록달록하게 이제 파일로 주어지지 않았고, 이제 제이슨 파일 형태로 이제 텍스트 형태로 이제 뭐 좌표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담긴 파일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 형태의 도로를 이제 PNG 파일로 이제 그리게 됐고, 이 PNG 파일로 변환한 파일을 이제 라벨 파일로 활용해서 이제 각각 레벨 1의 도로와 건물을 검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레벨 2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레벨 1 단에서의 그 각각 뭐 빌딩과 건물에 대한 이제 모델을 여러 번 돌린다거나 이제 모델 2개를 사용해서 돌린다거나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방식은 이제 그 동시 검출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도 이제 그 한 300개 정도 이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정보를 받아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건물에 대한 회색 그림이 있고, 중간에 다시 뭐 동일하게 도로 건물이 있는데, 이 두 라벨을 합쳐서 이제 저희가 레벨 2에 이제 검출을 할 수 있도록 그 라벨링 파일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각각의 이제 색깔별로 저희가 이제 라벨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학습을 하였고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은 뭐 워낙 유명한 기법들도 많고, 이제 저희가 노드에서 배웠던 것 중에 뭐 믹스업이나 뭐 컷믹스나
뭐 카피블럭이랑 이런 뭐 다양한 기법을 이제 적용해 보려고 이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위성이라는 이제 데이터의 특징이 뭐 도로나 건물이나 지금 추출하는 단계에서 뭐 이게 잘리거나 뭐 서로 섞이게 됐을 때 오히려 성능이 저하가 있는 거를 이제 뭐 확인한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단순한 랜덤 기법에 의한 뭐 플립이라던가 또는 뭐 지터, 명암, 뭐 대조, 뭐 밝기에 대한 이제 그 랜덤하게 주어지는 뭐 기법을 좀 적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 크롭 기법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크롭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본론의 가장 저희 핵심이 이제 모델인데요. 뭐 ML 세그멘테이션에서 다양한 이제 모델도 조사를 했고, 이제 저희가 그거 외에도 이제 리얼타임 쪽에 해당되는 세그멘테이션의 탑 랭킹을 찍고 있는 되게 다양한 모델도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라이트 세그멘테이션도 있고, 뭐 DDR-렛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제 뭐 그 모델이 있었는데, 저희가 선정한 거는 이제 백본으로는 모바일 넷 V2를 사용을 하고, 이제 헤드 아키텍처 쪽으로는 이제 딥넷 V3 플러스 버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라이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모델도 저희가 이제 실제 학습까지 하고 뭔가 이제 좀 모델 구조도 좀 살펴봤는데, 대부분 이제 모델 세그멘테이션 쪽에 대한 이제 기법들이 대부분 이제 딥랩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많았습니다. 응용을 하거나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딥랩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에다 판단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저희도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넷 V2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뭐 간략하게 키 아이디어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넷은 뭐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뭐 당연히 제일 뭐 스마트폰이나 뭐 잭슨 나노나 뭐 이러한 되게 가벼운 그 인베디드 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돌리기 위한 모델로서 정말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연하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제 삭제를 되어 있고, 뭐 커널 리덕션이나 채널 리덕션도 이제 사용이 되고, 뭐 풀링을 사용할 때 이제 이게 앞에서 풀링하냐 뒤에서 풀링하냐에 대한 뭐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이분이하게 이제 평평하게 이제 적용을 했다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를 공간을 이제 나누고 이제 채널을 줄이는 이제 방식을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수를 곱하고 뭐 이제 입력값과 뭐 이런 걸 곱하게 되다 보면은 그런 파라미터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뎁스와이즈를 하고 이제 채널을 나누고 이제 또 공간을 나누고 이제 채널을 이제 줄이는 방식에 이제 나눠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칙대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한 8배, 9배 정도의 그런 파라미터를 진짜 급격히 이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실시간성에 굉장히 이제 부합되는 모델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x3 컨볼루션 매치넘 렐루로 이제 진행되는데, 지금 모바일넷 같은 경우는 3x3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매치넘 렐루 다음 이제 1x1 컨볼루션 다음에 매치넘과 렐루가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모델을 좀 바꾸고 변경할 때 쓰이는 기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영역 검출에 대한 모델은 이제 딥넷 V3 플러스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요 이제 키 아이디어는 다일레이트 컨볼루션 또는 이제 아트라스 컨볼루션이라고 이제 불리는 기법이 있고, 또는 이러한 이제 컨볼루션을 이제 여러 겹 쌓아서 올리는 이제 아트라스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ASPP라는 이제 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플러스라고 붙은 게 이제 아트라스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뎁스와이즈 세퍼러블을 하고 이제 여기서 적용되고 있는 아트라스 컨볼루션이 이제 합쳐진 그런 컨볼루션이 이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은 이 V3 모델, 그러니까 딥넷 자체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지금 이 버전 기준으로서는 일단은 그 유넷과 되게 유사한 인코더, 디코더 타입으로 지금 나눠서 이제 그 구조가 이제 짜여져 있고, 앞단에서 이제 ASPP라고 불리는, 이건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ASPP라 불리는 이제 모듈 단과 이제 원바이 원 컨볼루션이 들어가 있는 이제 아트라스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업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최종 저희 이제 그 이미지 영역 검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어트러스 컨볼루션, 뭐, 다일레이트 요가 확장된 개념 또는 어트러스가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이제 의미인데, 실제 이제 그 2014년도에 FCN 모델, 여기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진짜 유명한 모델에서는, 일단 일정한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리셉티브 필더가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그 작은 뭐 사람에 대한 객체는 이제 나중에 영역을 뽑았을 때 거의 이제 무시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 FCN에서는 이제 풀링을 계속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그 레졸루션이 이제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업샘플링 할 때는 이제 뭐 보관법을 사용해서 그 영역을 이제 뭐 확장을 시키긴 하지만 이제 그러한 기법이 약간 좀 부정확한 게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버스가 이렇게 쭈그려서 나온다거나 뭐 그러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계속 발전돼서 나왔던 이제 개념이 이제 어트러스 컨버전스 개념인데, 풀링을 이제 대체해서 이제 레졸루션을 이제 줄이는 걸 대체해서 그 이제 비율을 크게 확대한 이제 필터를 적용하다 보면은 뭐 이제 연산은 이제 거의 이제 뭐 균일하게 이제 가져가면서도 많은 영역의 이제 커버를 이제 저희가 영역을 색출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의 이제 그 컨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3개의 이제 필터가 뭐 5개의 영역을 이제 커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트러스 컨볼루션 적용했을 때 레이트 2라는 이제 비율, 거리를 주게 되면은 이 하나가 이제 전체 5개를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논문의 문구처럼 파라미터는 뭐 일정하게 증가하지만은 뭐 이제 리셉티브 필드 영역을 검출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큰 세포는 비약격수적으로 이제 정말 크게 큰 범위를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인 이제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이 좀 미미하게 나오지만 이제 어트러스 컨볼루션 사용했을 때 정말 잘 나온다라는 약간 논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을 때 이러한 이제 그 어트러스 컨볼루션을 이제 쌓아 올린 이제 피라미드 풀링 기법이 또 모듈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여기서 이제 1x1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 이 각각의 이제 레이트, 거리 비율을 이제 다르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저희가 이제 딥랩 V3 플러스라는 모델처럼 이 최종 단에 이제 세퍼러블 컨볼루션도 이제 추가가 되고요. 전체 계산은 이제 병렬 형태로 계산이 되고 나중에 서메이션 되는 형태로 되게 단순하게 이제 계산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체 이제 모델 구성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도식화한 건데, 모바일넷은 약간 좀 심플하게 이제 좀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변경 사항은 이제 없기 때문에 그 로우 피처에 이제 레지듀얼 블럭이 3개 들어가고 이제 하이 피처에 레지듀얼 블럭이 14개가 들어갑니다. 딥랩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ASPP에서 이제 컨볼루션이 쭉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 1x1 컨볼루션 세퍼러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업샘플링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기존 모델, 여기 딥랩 V3 플러스라는 이제 기존 모델에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ASPP에 이제 레이트를 좀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뭐 학습의 그 비교 모델로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나온 이제 레이트에 대한 뭐 24, 30에 대한 이제 그 크기에 대한 개념은 논문에서 일단은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플러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건 논문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세퍼러블 컨볼루션까지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속도의 그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성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어떠한 성능이 나온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이제 추가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은 코딩적으로 저희가 3x3 컨볼루션 다음에 1x1 컨볼루션이 나오는 이제 그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서 보시면은 이제 하단에 3x3 컨볼 다음에 1x1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모바일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은 뭐 1x1, 3x3, 1x1 식으로 이제 그 파라미터 수를 이제 줄여나가는 이제 하나의 이제 블럭이 모듈이 있는데, 그것처럼 한번 여기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있는 저 1x1 연속으로 있는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순서를 바꿔서 한번 또 적용해보자. 또 이제 저희가 그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일단 기존에 뭐 데이터 전처리하고 이제 학습을 할 때 기존에 뭐 하이퍼 파라미터의 뭐 그런 다양한 뭐 에폭이나 이제 크롭 사이즈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모델의 구조를 이제 저희가 변형을 해서 또는 뭐 저희가 없던 개념을 좀 적용을 해서 저희만의 CRPL만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계속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랜덤 크롭 사이즈별로도 했고 이제 이터레이션 사이즈별로도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 1에서 도로 건물이 데이터 한 16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 검출에 대한 건 300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시 검출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도로나 건물이나 프리트레인드 러닝을 이제 좀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가져다가 또 학습을 해보면 성능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도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뭐 세퍼러블 컴부 이제 적용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드 개념, 결국은 이제 SPP 3x3의 레이트를 어떻게 주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적용한 리버스 세퍼러블 컴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네. 그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두고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에 대한 평가는 이제 IOU 이제 그 민 IOU 값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저희는 실시간성을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그 FPS 성능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시간 영상을 넣었을 때 이제 이 매 프레임마다 매 프레임을 얘네가 처리를 하는지 뭐 그것도 이제 비교를 하였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뭐 큐러시나 뭐 로스나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이제 보게 되는데, 뭐 비지돔이라는 약간 뭐 패키지 이용해가지고 학습 와중에 이제 얘네가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뭐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텐서보드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모델 구조도 파악을 하고 텐서보드 통해서 저희가 아까 그 모델 도식화한 것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모델 구조를 바꿀 때마다 실제 이 모델이 이제 적용이 됐는지 이 텐서보드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뭐 세퍼러블이 이제 다 추가됐는지, 뭐 이게 리버스 돼서 이제 적용이 됐는지 그런 것도 다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뭐 익스플레이너블 AI를 이제 한다고는 했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흡한 부분은 있었고, 대신에 이제 텐서보드 통해서 뭐 이 색깔의 의미는 좀 찾아본다고 했었지만 그거는 뭐 저희가 미처 찾지는 못했고, 대신 이제 뭐 건물이나 이렇게 뭐 도로에 약간 뭐 의미 있는 색깔들이 이렇게 뭔가 쳐져 있는 거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학습이 된다라는 정도만 저희가 좀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그 학습에 대한 결과인데요. 일단 레벨 1에서, 그러니까 레벨 1, 2 저희는 이제 동시에 일단은 두고 있고,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이제 그 모델의 변경에 따른 결과를 지금, 결과대로 이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에폭이나 뭐 크롭 사이즈는 이제 보다는 일단 모델에 지금 저희는 이제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세퍼러블 컴브 레이어를 이제 추가했을 때, 과연 이 성능이 어떻게 됐을까? 일단은 IOU 측면에 봤을 때는 크게 크게 뭔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뭐 감소하거나 그런 이제 건 없었고, 대신 이제 FPS 측면에서 굉장히 큰 성능을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 저희가 뭐 같은 환경에서 돌리고 이제 뭐 모델 영상을 돌렸을 때 세퍼러블을 넣지 않았을 때는 한 28 정도 나온다면, 평균 28 정도 나온다면 세퍼러블 컨볼레이션을 이제 넣었을 때 한 35 이상의 이제 속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뭐 빌딩이나 로드나 이제 마찬가지로 뭐 성능에 대한 IOU 측면에 대해서는 약간 유사하지만 FPS는 이제 정말 10 이상의 성능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프리트레인드 성능에 대한 비교도 했는데요. 이제 빌딩과 로드에 이제 동시 검출을 할 때, 레벨 2에서 동시 검출을 할 때 장수가 300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빌딩 따로 로드 따로 했을 때 뭐 0.8 이상이 나오는 성능이 동시 검출에서는 0.7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트레인드라는 것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로드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거기는 한 0.7195까지 이제 오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퍼러블을 넣고 안 넣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 정도의 FPS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레이트, 스트라이드에 대한 이제 레이트하고 이제 뭐 프리트레인드에 대한 성능 비교인데,
이제 각각 그 레벨 1 수준에서의 이제 빌딩 로드에 대한 성능을 비교했을 때 스트라이드 8, 뭐 16으로 나눠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두고 이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딥랩 논문은 이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스트라이드에 대한 이 변경에 따른 영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원래대로 하면 뭐 8에 36까지 나왔을 때가 제일 어쩌면 성능이 좋을 수 있는데 뭐 꼭 그런 경우가 아니고 뭐 16에 뭐 24까지 줬을 때 뭐 성능이 더 좋은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트라이드에 대한 약간 뭐 레이트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뭐 레벨 1에서 이제 저희가 뭐 빌딩 검출한 것과 뭐 도로 검출한 건 지금 보시는 사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 2에서 이제 저희가 학습을 했을 때 프리트레인드 된,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드에 뭐 8 줬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이 나왔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2 동시 검출했을 때 약간 지금 사진 보신 것 같고, 뭐 앞서 뭐 발표했던 뭐 프리시아 조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조도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라벨이 그라운드 트레스에는 없는 뭐 도로도 이제 검출은 하고 있는 모습. 뭐 일단은 뭐 0.72 정도의 낮은 0.72 정도의 낮은 MIO이기 때문에 뭐 이런 약간 도로의 세세한 것들은 약간 좀 투박해 보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리버스 세퍼러블 컨버전이라고 하는 저희 CFL만의 또 이걸 적용을 했을 텐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막판에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한 뭐 모델이라 뭐 세세하게 저희가 이제 파라미터 수가 이제 연산이 얼마만큼 줄었는지는 이제 미처 계산을 못했습니다. 근데 FPS가 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이제 확인을 했을 때는 기존에 저희가 세퍼러블 컨버전에 총 한 5개의 레이어를 넣었을 때 FPS가 10 정도 차이가 났었고, 지금 저희가 리버스 세퍼러블 컨버전 넣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계산이지 않을까 정도 약간 그렇게 추론만 좀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걸 뭐 접목을 해봤다는데 저희는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크롭 사이즈별로 이제 좀 넣었을 때 이게 과연 뭐 성능이 어떻게 될까? 뭐 크게 크롭 사이즈별로 랜덤 크롭 방식에서 얼마만큼 이걸 잘라서 넣었을 때 뭐 성능 차이가 있을까라는 건데,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도별로 이제 크롭별로 또 이제 저희가 뭐 좀 분석을 했는데, 뭐 당연히 해상도가 인풋 사이즈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FPS는 떨어지는 거고, 이제 뭐 적게 넣을수록 이제 FPS가 높아지는 건 이제 당연한 건데,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는 1024에 768의 HD급 이상의 20프레임 이상 나온다는 건 약간 실시간성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이제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각각 레벨 1에서의 이제 빌딩과 로드를 이제 출력했을 때 나오는 영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에 없는 이집트 카이로의 약간 유사한 환경에 이제 구글 영상을 이제 저희가 캡처를 해서 모델을 실시간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FPS가 한 30, 저희는 한 35라고 보수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한 37, 8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간혹 끊기는 게 뭐 도로가 끊길 수도 있고, 뭐 도로가 이제 건물이 이제 검출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대략적으로 좀 잘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퍼러블이 있고 없고 했을 때 실제 이제 FPS 차이가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랫단이 이제 세퍼러블 컨버전이 들어갔을 때 하고 이제 위에는 없을 때입니다. 지금은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때는 좀 컨디션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원래 한 28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한 32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밑에 세퍼러블 컨버전 들어갔을 때는 한 37, 8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이제 세퍼러블 컨버전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이 정도 FPS가 차이가 나는구나, 좀 더 실시간성을 좋게 해주고 뭐 연산이 줄어드는구나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레벨 2에서 동시 검출을 했을 텐데요. 당연히 이제 동시 검출했을 때 그 데이터 300개 가지고는 이제 0.729라는 이제 IOU 값이 나오긴 했지만, 그 기존의 그 빌딩 모드에 각각 이제 했을 때보다는 이제 당연히 그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이게 좀 많이 성능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밑에 보시는 영상에서는 그 빌딩하고 로드하고 각각 그 학습했던 모델을 그 똑같은 이미지를 동시에 인풋을 2개를 주고 아웃풋을 하나로 지금 뽑아내는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FPS가 지금 원래는 뭐 37, 8 나오는데 지금은 20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모델을 2개를 돌리고 이제 하나의 영상을 지금 뽑아내기 때문에 20 정도, FPS가 20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성능은 위에 거에 비해 정말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20 정도면은 또 뭐 어느 정도 실시간성이 보장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또 하나의 비교 시험군이지 않을까 또 저희끼리 이제 뭐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해봤고 이제 평가를 내리자면 저희는 이제 모바일넷을 이제 백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딥넷 V3 플러스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시간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저희는 그 위성 영상 데이터셋으로 시멘틱 세븐티를 수행을 했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 기본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외에 그 크롭 사이즈, 뭐 세퍼러블 컨버전을 추가했거나 뭐 프리트렌드 모델의 트랜스퍼 러닝을 이제 비교했고 또 아웃사이드 웨인저 레이트를 추가해서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약간 논문에도 없는 이제 그런 세퍼러블 컨버전을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넷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 리버스 세퍼러블 컨버전이라는 것도 이제 새롭게 적용을 해봐서 성능을 비교해봤다. 라고 이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델들을 각 이제 실시간 영상 처리를 통해 속도도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었고, 구글 영상에서 전혀 데이터셋에 없는 그 구글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영역 검출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비즈돔 텐서보드 통해서도 이제 시각화했고요. 뭐 전체 뭐 기터브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코드들 지금 올라가 있고 그 논문 자료도 이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MIU는 이제 전체 제일 높게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0.8 정도 이상의 모델 학습을 완료했고 FPS도 이제 20 이상의 실시간성을 확보했다. 다만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 초기에 Explainable AI는 그 미처 지금 구현을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제 모델 구조 분석과 이제 시험 조건에 대한 추가를 좀 더 약간 무게를 두다 보니까 못했다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쪽 좀 더 새로운 이제 시험적인 그 모델 구조를 많이 했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은 다른 도메인에서도 이제 그 데이터셋에 따라 다른 도메인, 뭐 실시간성을 필요로 하는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코드 단에서 이제 나눈 건데요. 시간상 저희가 좀 이거는 바로 빨리 넘기겠습니다. 뭐 그냥 플로우 차트인데 이거 보시고 이제 저희 나중에 모델 돌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걸 금요일, 토요일날 발표를 하고 나서 토요일날 지난 이틀 전에 그 친한 이제 패친 분이 약간 그 AI 허브에 데이터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마침 이제 시야에서 제공받았던 데이터도 올라와 있고 저는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는 일부고 이제 실제 AI 허브에 올라갔을 때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걸 빨리 다운받아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데이터를 추가 학습을 하면 좀 더 성능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84기가 데이터를 전부 다운받아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실망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시야에서 주어진 이제 위성 영상 객체 판독 데이터 외에 다른 이제 국토환경이라는 이제 데이터 쪽에 보면은 토지 피복 지도라는 항공위성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수도권, 서울권이랑 이제 강원권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운을 받았고 실제 보시면 이제 항공사진은 참 5만 장, 위성 영상이 한 300장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그 시야에서 받은 데이터는 한 0.51 이제 밀리미터급으로 위성 영상은 여기서 다운받은 위성 영상을 쓸 수가 없었고 항공 사진을 선택해서 한번 이제 이거를 복합적으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자라고 정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약간 좀 밤새면서 급하게 이제 좀 학습을 이제 수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좀 약간 투박하긴 하지만 약간 꼼꼼하게 이제 데이터 라벨 그 전처리는 하진 못했는데요. 일단 얘는 이제 TIFF 원본 이미지를 주어주고 저희가 원래 뭐 건물에서 주어졌던 뭐 PNG 파일도 없었고 그냥 TIFF 원본 이미지랑 이제 제슨 파일 그 파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하느라고 약간 그 도로가 끊긴 데이터도 있고 뭐 이제 약간 데이터에 대한 뭐 정교화나 그런 전처리가 좀 부족함은 있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이걸 학습을 했을 때는 단순하게 시야 데이터만 했을 때는 0.729가 나왔는데 항공사진을 이제 합쳐서 같이 학습을 해봤더니 0.79까지 올라가는 걸 이제 저희 어젯밤에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원래 선택했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뭐 스트라이드나 뭐 레이트를 봤을 때도 그 한 0.6 이상의 데이터가 그 IOU가 상승하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시야 데이터는 300장과 항공 사진은 뭐 한 뭐 10,000장의 뭐 30,000장의 그런 약간 데이터 불균형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뭐 그 시야에서 그 원래 우리가 동시 검출을 하는 데에서 그 IOU 성능이 뭐 정확하다라고는 이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항공사진이나 이러한 약간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성능 향상은 이제 당연한 거고요.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데이터 전처리할 때 뭐 이 수도권 사진입니다. 수도권 사진에 대한 약간 학습 과정을 이제 보실 수 있고 이 학습하는 와중에 중간에 이제 시야에서 제공받았던 데이터도 이렇게 학습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똑같은 저희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동시 검출에 대한 그 이집트에 대한 거고 아래는 저희가 추가 이제 수도권에 대한 그 학습을 하고 나서 이집트에 대한 약간 지금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육안으로도 약간 아래에서 항공 사진을 추가했을 때 좀 더 뭔가 건물에 대한 건 좀 더 뚜렷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서울권 수도권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저희 대전으로 옮겨와서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훨씬 이제 그 여기 지금 공동인데요. 영성님과 이제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공동을 지나서 어운동 이렇게 지나서 이제 그 대전을 캡처한 그 영상, 네이버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는 이제 도로 같은 건 약간 끊긴 거 많고 이제 건물 같은 것도 이제 당연히 여기에 대한 도메인이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300장의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약간 되게 많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아래에 저희가 이제 수도권 데이터와 시야 데이터를 합쳤을 때 그 성능은 훨씬 좋아진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진흥원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영상이고요. 도로가 이제 끊김없이 나오는 것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좀 끊긴 하는데 진흥원까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흥원. 네, 계시는 곳으로. 발표가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어쨌거나 저희 이제 그 팀원들 너무 고생이 많았고 이제 이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좀 밤새면서도 이제 행복했다고 하고 항상 이제 재부팅이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상민님은 이제 계속 라벨링이 좀 많이 어려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라벨링이 생명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고 인유님은 저희 그 위성 데이터 하면서 약간 NLP 하시다가 이제 CBO 오셔가지고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특별한 데이터와 특별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수민님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전에 저희가 그 리버스 세퍼러블 컨볼루션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모바일넷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다고 이러한 이제 그 모델의 약간 구조 변경과 이제 접목을 해보면 어떠냐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상 이제 저희 발표를 마치고 이제 아이펠 뭐 이렇게 또 기회 주신 아이펠하고 또 시아 모두 감사드리고 정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